부터 방산기업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산업단지 조성 관련 논산시 입장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투자일 측과 김영민 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성, 위험성 및 졸속 행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는 순으로 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일 측과 과장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KDI 관계자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일 측과 김영민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일 측과장 김영민입니다. 지난 2월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주민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간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 및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일부 주민의 방해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금일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별 공장 승인. 둘째, 안전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질의에 대해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이하는 행정 절차에 관한 부분에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공장 설립 승인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10여 개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개별법 검토 사항 중 매장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사안에는, 또한 KDI 관련해서는 KDS가 유령회사 페이커 컴퍼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논산시 치안 등의 본사를 두고 25명 정도가 근무. 둘째, 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는 로켓 앞쪽에 신관, 중간에 탄도, 뒤쪽에 수진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논산 공장에서는 탄도만을 생산하고 취급합니다. 현무가 확산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일반적으로 확산, 분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하나의 탄 안에 다수의 작은 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작은 탄이 들어있어 타격 범위가 넓고, 불발로 인해 아군이나 민간인 등의 피해를 주어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분류하여 사용하지 말자는 국제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다만 전시 상황인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가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공장에 생산되는 것은 민간이 아닌 우리 정부나 국가의 수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는 등 위험한 무기이니 생산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답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측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탄에는 기존과 달리 아군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량된 기술, 즉 전자자폭 장치와 자동 불능화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비인도성을 최소화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포함됨으로 인해 국제 협약에서 언급하는 엄밀한 의미의 확산탄의 정의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관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당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이리역 폭발 사고에 빗대어 이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폭발로 인간이 다칠 수 있다 주장하고 계시나 50여 년 전의 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무기, 화약 분야에서도 비약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에 발생했으며 지금으로부터 무려 4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약 사고는 대부분의 화약의 제조 및 화약 혼합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논산 공장에서는 화약의 제조나 혼합이 아닌 조립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해 판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대전 및 보훈공장 사고는 탄두 제작 공정이 아닌 추진체와 신간, 민감한 민간용 화학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논산 공장은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공장 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어도 민간이 사망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논산 공장으로 반입되는 화약은 등간성 화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화약은 밀폐된 공간, 연소의 3요소, 정밀한 무기 연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운반 시에도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한 화재가 발생해도 폭발하지 않고 연소하게 됩니다. 인간인 피해가 없었다 말씀드린 당연히 제조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돼 공장 측은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조 공장에는 자동화 장비를 설치하고 사람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용화학료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시설을 선출할 때와 가동하고자 할 때에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방사청 허가 기준에는 제조시설에 생길 수 있는 만에 하나 사고로부터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방폭벽, 인가와의 이격거리 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환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탄의 조립 공정에서 유해가스 배출 업종을 제한하여 대기 오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수 사용량도 청소용 정도로 미미하게 발생하나 그렇게 발생하는 폐수도 전문업체에 전량 입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도 공장 운영 시의 소음 예측 결과 환경 기준에 만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의 특성상 공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여지는 낮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일부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해놓고 나중에 심의 결과에 깨어 맞추거나 심의 의견을 미리 알고 평가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행사인 KDI는 동식물상 현황 조사를 3계절 실시했고 압치, 위생공중보건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2회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관련해 대기질 조사 지점을 1개, 위험성 관련된 항목 3개 조사하도록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어 지난 2월 22일 합동 설명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초안 본안이 되며 이후 금강유역환경청과 최종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 KDI는 반드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업단지 조성의 최종 심의기관인 충청남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활용됩니다. 이렇듯 행정 절차와 관련해 논산시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도 법령을 준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넓은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투자 유치과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 8기 들어 신설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도시가 기업하기 좋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멸시대에 기업 유치가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유치는 깨어서 데려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이 이사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막대한 이전비용, 인력 수급, 노조 반대 등 많은 어려움에서 지방에서 기업을 깨어 데려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게 좋은 행정, 빠른 행정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논산을 기업하기 참 좋은 매력적 도시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신속 허가과 신설 등 민선 8기 들어 논산시 내부 조직적으로도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방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지방 소멸시대에 국가 사업을 품는 것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논산시 평균 연령은 50.9세, 일부 면 지역 같은 경우는 61.4세에 이릅니다.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논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년 이내에 논산시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 일반적인 대처만 해서는 논산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논산시가 들어간 방산기업 KDI 유치, 국방미래기술센터 평균의 자체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산기업 풍산 FNS의 500억 신규 투자 유치 등을 해내며 국방산업도시라는 지역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착실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정하고 계획 단계부터 기업이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논산은 대한민국 국방의 전환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앞으로 지역 소멸이 아닌 우리 지역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시 여기요. 저희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KDI 관계자분 앞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는 여기 나와 계시. 예, 여기 앉으. 내가 나가라고? 충청일보 이장희 기자입니다. 그 지난 22일 날 산업단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업사한테 대책이 뭐라고 내가 판단하냐면 충분하게 KDI가 작년 차서 뜨기까지의 주민 설명회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KDI가 안전하다는 걸 설명하는 기회를 주민 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까? 저희가 2022년 9월 20일 날 양쪽 면사무소에서 기관 단체장을 모셔놓고 주민 선정을 1회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양측면 주민들을 배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오전에 양쪽면 주민들을 모시고 KDI 대전 공장을 현장을 변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오후에 주민들을 모시고 양춘면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개별공장 기흥식과 관련해서 마을 해안에서 주민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중간에도 연산면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KBC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갖고서 그 주민들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됐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설명을 가져야 된다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KDI 매물을 나서 처음에 반대의 목적은 뭐였냐면 비인도적 탈산 무기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주목적인 반대 얘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전개가 된 게 그런 화약 공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동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또 요즘에 와서는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반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었지만 그게 주를 이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감의 본질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게 가장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민들 견학을 몇 분이 시켰습니까? 거의 그때 버스 한 대로 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 이 산업단지 조성이 굳이 마련하는 문제가 결국은 KDI 그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연달아 작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주민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지금 논산시가 헌치비를 롤모델로 해서 군수산업도시 산업도시 조성하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지금 촉발로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좀 난맥성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나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오늘 같이 이런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서 최대한 좀 소통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해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업체 관계자분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의심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국민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한테 가장 우려하시는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합동 설명 의혹들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립니다.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방산업체다 보니까 이제 보안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이제 보안 관계 안보지원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언론 계십니까? 주영 기자인데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허수아비 업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전지 일부를 쪼개고 소규모 환경 시설을 알박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따로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 저희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위 이제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개발한 이제 논산 공장에서 주력으로 하게 되는 230mm 무유도탄 같은 경우에 전력화 시기에 맞추려다 보니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개별 입지에 대한 인허가부터 진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그 별도 법인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KD솔루션은 실제 존재하는 법인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한 25명 정도,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에 그 같은 KDI하고 KDS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을 50%, 30%. 그다음에 자회사는 50%고 계열사는 30%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을 하려고 검토합니다. 은행법에는 30% 이상이 되지 않는 은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상임 진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S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는 그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항공, 범위 등을 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KDI가 제출한 평가서는 심의 전에 조사를 이미 해놓고 회에 맞춰서 허위로 작성했다. 단적인 예로 이제 그 연춘면 일대에 맹꽁이 소식지가 있나봐요. 근데 그 소식지에 맹꽁이 산란철이나 맹꽁이 주요 활동 시간대가 아닌데 가서 이렇게 허위로 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자료 보시면은 계절별로 따로 이제 가서 하셨고 법한 절차 문제 없이 진행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민들과 의견이 좀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에 대한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환경 현장 조사를 사업 계획서 신청 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 신청서에 담는 경우도 있고, 사업 신청서를 신청한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환경 자료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시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 청사를 했던 항목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KDI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그동안에 기출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내용을 담은 것이고, 거기다 보완해서 반드시 조치게 만듭니다. 아까 저기 사업계획 신청자 전에 현장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에 사업 신청서 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신청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동산 구본익 김영 대표님 질의 있겠습니다. 굿모닝 논산 김용우 대표입니다. 지금 논산시가 정조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시익을 할 때 보도자료 한 건을 내보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이 화약의 군수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양천군의 한 40개 리 중에서 5개 리의 이장들, 그리고 가야공변의 이제 배용화 그 목사 이 상당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반응이 격렬해. 지금 김영민 과장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건 화약공장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장 대부분 화약의 제조 및 화약 혼합 논산 공장에서는 화약 제조나 혼합이 아닌 조립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해 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 화약 공장 이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히 참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돌뭉실 넘어가자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일 화약의 그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누구 한 사람 입을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이 아주 두루뭉실한 게 하나 있어요. 논산 공장으로 반입되는 화약은 둔갑성 화약으로 된 공간, 연소와 3요소 정밀한 무기의 연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양철면 사람들은 당초에 이 백성현 시장이 정말 저 국방산단과 관련해가지고 군수산업과 관련한 뭔가 비무기 체계, 또 이 군수산업 관련해서 제조업체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식들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 가지고 이 기만하는 것이다. 그동안 15개월에 걸쳐서 논산시가 이 주민들 기만 나는 인더스트리 공장에서 직선거에서 3km쯤에 선영을 포함한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나고 나서 전혀 맥이 없어요. 양천면 지역에 지금 AG에서 와서 땅을 좀 보고 이주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등 돌리고 떠나고 있다. 이게 부동산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이어는 이 논산시가 가능한 답변들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 설득력이 없는 어줍잖은 말장난은 얼마나 반입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옥천이나 대전에서 사고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을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2020년 9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9월 27일 날 KGI에서도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처음부터 설명을 했고요. 어제 지난주 목요일 설명에 김남주 위원장도 참여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충분히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고 난 사례가 없어. 그리고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탄두는 예를 들어서 추진체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약이 노출되는 표면적이 엄청 넓고 그 다음에 탄두 부분보다 추진체 부분이 엄청 길이도 깁니다. 그래가지고 화약이 표면적으로 닿는 부분, 그 다음에 기능상으로 볼 때 화약이
화약을 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사고가 났던 경우고요. 침과도 내내 그런 같은 사고인 것이고, 근데 탄도 부분에는 그동안 그 화약을 가지고 여겨가지고 주입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탄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탄도 공장을 유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안전성을 그렇게 답변해서 유치를 한 거고요. 제가 이게 뭐 전혀 사고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합병적으로 답변 내용을 서술을 쓰지 못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쓰고 있는 LPG 가스통 같은 경우도 100%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전 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은 확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화약 공장, 이 화약에 지금 폐기되고 만드는 탄도 공정도 저희가 방사청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그 안전 규정을 준수만 한다면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나이스트레이 우리 최준식 국장님 먼저 질의 있겠습니다. 나이스데이 최준식입니다. 나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내가 비밀 취급 1급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방위산업체에서요, 지금 뭐 천문이 무슨 탄 과제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군대 같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이 공무원이 사무에 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계속 기다 아니다. 그 논의를 하기란 안에 기업을 유치할 텐데 이런 식으로 화산을 가지고 확인도 안 된 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고 수십 번을 수행 주최 측이나 행정부나 홍보가 부족한 것이다. 방해한다면 사법 처리하고 소명에 전부 다 하고 우리 먼저 충남일보 우리 전현민 차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일보 준공이 안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법인은 설립됐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까지 그 채용을 필수 인원 같은 경우는 KDI 그리고 이제 경력 사원 위주로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경력 사원 위주로 좀 뽑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실제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질문은 아닙니다. 흔히 농산 대륙 한동안 꽤 노력을 해왔고 지금 물꼬가 트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냐? 자기 앞마당에, 자기 지역에 무기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그걸 방해하는 일부 주민들 세력이 있다. 비꼬는 투로 얘기합니다. 자기 앞마당에 들어온다니까 그건 또 싫은가 보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젊은 농사 짓기하고 살 겁니까?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분리수 성일부 송경화 대표님 질의. 네, 분리수선으로 성경합니다. 자리에 보면 비인도성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자자폭 장치, 자동 불능화 장치 뭐 이런 많이 있어요.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하고 대두됐던 이유가 사실은 자탄의 불발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불발률이 높은, 옛날에 만든 것들은 불발률이 높은. 근데 지금 보도로 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확산탄의 불발률이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0.1% 미만입니다. 그거는 저희 업체에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실험할 공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저희 업체 가서 같이 다 본 결과가 0.1% 미만이 나왔고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자폭 신관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각 자탄에 자폭 신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서 불발이 되더라도 150초 정도 지나면 자폭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원리는 그 안에 그 앰플 전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면 앰플 전지가 깨지면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전지 역할을 하면서 자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230mm 무리도탄과 유사한 무기 체계가 그간에는 이제 미국에서 면허 생산했었던 그 MRS라는 그런 여러분 아마 강철기라는 에서 보셨던 그런 무기체계. 거기에는 그런 자폭 신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됐던 자폭 신관이 들어가서 불발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거다. 다른 제품. 네, 다음은 우리 신화일보 지재국 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일보 지재국. 지금 이 까지는 논산시의 행정력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논산시는 바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충분히 보면 구덕이 무섭냐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해령과 KDI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못해서 충분히 안정성, 저도 여러 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대산업 이 대폭 때문에 가진 몇몇이 이걸 방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가져온 사람 명단 중에서도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보호하는 아줌마가 반대 서명해달라고 에다 붙여가지고 이 마치 큰 논산에 핵 폭탄 공장이 와서 양천면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우리 행정부하고 KDI 측에서 충분히 우리 언론하고 이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 발전에도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과 KDI 관계자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시에서도 지금 열심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개별적으로라도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네, 다음은 우리 이지영 뉴스 대표, 서동수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폭발물이 품입니까? 제조품입니까?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까? 제조입니까? 제가 간단히 좀 공정을 설명드리면 아까 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력으로 하는 그 230mm 무이도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추진 기관, 중간에 탄두, 맨 앞에 신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추진에서 받아서 조립은 다 대종공장에서 합니다. 저희 대종공장에서 하나에서 추진기관 받아서 대종공장으로 가져가고 논산에서는 그 탄두를 제작해서 대종공장으로 옮기고 만들어서 대종공장으로 옮겨서 제작을 해서 조립을 에 대한 주요한 부분품이면 확실합니다. 근데 탄두 자체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 측 입장들을 계룡, 논산 할 거 없이 군부대가 많이 있어요. 아니고 폭발물이 아닌데 그것까지 제작을 못하게 한다? 폭발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이것도 명확히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왜 당당히 얘기 못합니까?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왜 회사에 기자들은 많이 있잖아요.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시 홍보를 하약시설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해서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거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좀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근에 있는 군부대나 이런 것도 조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말씀 좀 명확하게 좀 하세요. 1977년도에 일어났던 미디어 하약 폭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50년 동안의 비약전 하약이나 무기군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거의 지금 요즘 세계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있고 이런데 그런 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접한 사고 뉴스를 봐도 그런 곳에서 하작 전향부에서 폭발 사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저도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논산 포커스 우리 서준석 대표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KDI는 방산업체로 1급 국가방어시설로 지정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1급 방어시설에 취업을 하려면 상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논산시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기에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논산 시민의 채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KDI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원 조회라는 절차는 거칩니다. 그거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방위사법 규정상 그 실원 조회만 통과하게 되면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인원 채용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민들을 채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바로 투입 3개월 정도의 내부 교육 시간을 훈련 기간을 거쳐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학력 수준이면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그 논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직원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역하고 같이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회사 운영하는데도 그리고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인원을 채용할 이유가 오히려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렵게 말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만약에 지난번 22일 날 양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또다시 실패하고 또 한 두세 번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 주민설명회가 이 법정 설명회는 하되 설명회를 열기는 하되 주민 반대로 인해서 설명회가 무산되면 저희가 대책사회로 일하지 않아서 많고 주민 설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고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면 그걸 주민 설명을 할 걸로 대책을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논산시나 KDI가 그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4월 11일이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회하고 선교가 여기 어울리는 거 했기 때문에 합동 설명회는 4월 11일 이후 선교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병행해서 아까 다른 방법으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춤에 이장단인들, 새마을인들, 분야인들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그 예, 마지막으로 이게 바꿨네요. 신하이로 지지를 기합니다. 근데 이 언론인 여러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KDI의 하니까 백 써서 거기 월급 더 주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시간 가지 말라고 해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후작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아들도 거기에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시간은 없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주식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다니까요. 비교 사례가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3년도에 부안군에서 방패장제 방사 유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2003년도에 부안군치가 그때 방패장 유치한다고 했다가 거의 군수가 맞아줄 뻔했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를 했더라고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포항시, 영덕군 이렇게 네 군데에다 응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협상자로 경주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민투표를 했더라고요. 한 1년 후인데 경주에는 찬성이 91% 나왔더라고요. 91%.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안군에서 제가 볼 때는 활동이 엄청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되고 또 121명이 불구속되고 또 경찰과 주민 500여 명이 중형상을 입고 또 전북 경찰 내집이 100억이 소비됐다고 합니다.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 그다음에 에너지 메카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요? 한수원이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맞아죽을 뻔한 김종규 군수가 12년은 2014년도에 다시 부안 군수로 당선이 됩니다. 유치를 못한 거를 12년 지난 후에 주민들이 그걸 안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군수로 당선을 시켜줍니다. 지금 경주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메카라고 표시하면서 월성 4기, 신월성 2기 등 원전을 보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중주원 양성원, 중수로 원전 해체 용수금 건립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정부에서 그 국정과제 경주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반 반도체 이노베이션 오픈 캠퍼스 조성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주 지역 비교는 어렵지만 논산시가 지금 충청남도 중앙정부 엊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오셔가지고 논산시를 국가산단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국방 산업도시로 제도할 수 있는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고요. 우리 수업 끝. 주민들께서 의뢰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된 것 같고, 이상으로 우리 방산기업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산업단지 조성 관련 논산시 입장인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시장 누나 병단 저거 얘기해. 선생님, 이거 반납. 저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표차는 죄송하지만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